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 자체를 막기 위해서 본회의장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남우 기자, 농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젯밤 9시부터 지금까지 이곳 국회 로텐도홀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40여 명씩 두 계조로 나뉘어서 교대로 본회의장 앞을 지켰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팻말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당이 김 의장을 압박하는 건 어떻게든 본회의 개최 자체를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일단 본회의가 열리면 숫자가 적은 여당으로서는 탄핵을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는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 아니라며 열어서는 안 된다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비적 일정을 굳이 합의된 일정이라고 주장하면서까지 불법 탄핵에 국회의장이 가담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잠시 후인 오전 7시부터 이곳 로텐도홀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하는데요. 여기서도 본회의 개최의 부당성을 재차 알리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또 만약 김 의장이 본회의 개의를 예정대로 한다면 물리적으로 실력 저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이미 정기국회 시작 전 오늘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바 있는 만큼 오늘 개최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여당이 만약 몸으로 본회의를 막아선다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야당 주도로 처리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이 오늘 임시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들을 돌려보내자는 재의 요구안이 의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할 전망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시행하지 말고 국회로 돌려보내자는 정부의 제2요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걸 핵심으로 합니다. 방송 3법은 MBC, KBS, EBS,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원을 늘리고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여당은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불법 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산업 현장이 초토화되어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포기하고 법안 통과를 내버려 뒀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즉 제2요구권 행사를 기대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야당은 이 법안들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 다수가 노란봉투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보다 중립적으로 하자는 방송 관련 법안들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이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재가할 것으로 예상돼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치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오늘도 강한 바람에 영하권 추위가 계속됩니다. 호남 서부와 제주엔 눈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채림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12월의 첫날인 오늘도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내륙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까지 뚝 떨어져 있는데요.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1.3도, 충주 영하 8.4도, 서울은 영하 6.6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찬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강추위 속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눈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차츰 호남 내륙과 충청으로 눈비구름이 확대되겠고요. 충남 서해안은 오전까지, 호남 지역은 낮까지 영향을 받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 산지와 호남 서부에 2에서 7cm, 전남 북동부에 1에서 3cm, 충남 서해안에 1cm 안팎이고요. 경기 남서부를 비롯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그 밖에 서울 등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 속 바람도 강해서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영하 6.6도, 청주 영하 4도, 대구 영하 1.5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대구 6도로 평년 기온을 4도에서 6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주말엔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이고요. 낮부터 기온이 차츰 올라서 다음 주에는 영상권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나온 뒤 2년여 만에 첫 판결인데요. 재판부는 장기간 인허가를 매개로 유착한 부패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작년 10월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한 뒤 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른 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이재명 대표까지 대장동 일당과 유착됐다며 차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두고 있는데 심정 한 말씀 해주시죠. 선고 받고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피고인석에선 김용 전 부원장. 1년의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 구속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두 갈래. 재작년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무렵 대장동 일당에게서 8억 4천여만 원의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법원은 중간 전달자가 빼먹은 돈을 빼고 6억 원이 최종 전달됐다고 봤습니다. 또 2013년과 2014년 성남시 의원 시절 대장동 특혜 대가로 1억 9천만 원 뇌물을 받은 혐의 중 7천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명절해줬다는 2천만 원은 진술이 부정확하고 시의원 임기가 끝나던 무렵 건너간 1억 원은 뇌물이 아닌 이재명 당시 시장의 선거자금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 출신 정치인과 개발업자가 오래도록 인허가를 매개로 유착해 청렴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진술이 다 인정됐다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렇게 받았다고 지금 판결이 나서 정말 납득할 수 없고요.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도 정치 자금을 받은 공범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전달자를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임시 휴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합의한 직후 하마스가 예루살렘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3명이 숨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파괴를 거듭 다짐했고 이스라엘을 4번째 방문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스라엘 지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괴한 2명이 예루살렘의 한 버스 정류장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시민들이 혼비백산해 도망쳤지만 출근이 한창이던 아침 8시쯤 발생한 총격이라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마침 근처에 있던 군인들이 나서 괴한을 모두 사살했습니다.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용의자가 자신들 대원이라고 밝히면서 점령군이 자행한 범죄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임시휴전을 하루 더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한 지 1시간 만에 왜 이런 무차별 총격을 가했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건 직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4번째로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언급하면서 지난 10월 7일 학살을 자행한 이들과 같은 하마스 대원들의 소행이라면서 블링컨 장관에게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하겠다.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며 분노했습니다. ואמרתי לו, זה אותו חמאס. זה אותו חמאס שביצע את הטבח הנורא ב7 באוקטובר, אותו חמאס שמנסה לרצוח אותנו בכל מקום. 블링컨 장관도 이번 사건의 희생자를 애도하고 하마스를 규탄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지지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A reminder of what Israel and what every Israeli citizen has to face every day. We condemn it, and we also mourn the loss of these innocent lives. 블링컨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전쟁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